자,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회계법인 감사인 입장에서 또 컨설팅하는 회계사 입장에서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또 핵심적으로 또 아셔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는 한미회계법인의 권호삼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그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보통 이제 티어 3, 티어 4에 해당되는 보통 5천억이 안 되는 자산 총액이 지금 한창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대비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거나 또는 받고 계시는 그런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서 이미 내부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여러분들 강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이미 우리 외부감사법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검토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감사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럼 과거에 됐었던 내용인데 뭐가 변경된 거냐 라고 하시는 CEO, CFO 분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를 여러분들 회계법인이 하는 과정에서 감사로 바뀜에 따라서 감사인들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부회계에 대한 검증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부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내부회계 검토 많이 받아봤어. 뭐 되게 형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좀 순진하게 대응을 하셨다가는 감사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말씀드리고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어떤 게 많이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내부의 감사를 받을 때 지금 현재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들의 경우에 감사를 받거나 물론 이제 검토를 받는 대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는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내부회계 제도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았는지 그런 페널티의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5천억이 넘어가는 보통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내부회계 감사를 받기 전에도 이미 인적 재원과 물적 자원이 많이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부담은 됐습니다만은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하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애로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문제점이 되는 건데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부 회계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테스트를 하고 운영 테스트를 하고 다큐멘테이션하고 팔로업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과 인원이 충분히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 검토에서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들 과정에서 차이점이 생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게 경영자가 재무 보고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회계 이슈에 대해서 관여하고 검토하고 실무진한테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럼 과연 그런 임원들이 그런 회계적인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가장 많이 애로점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고 또 그걸 대응해주는 컨설팅 펌들의 영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에서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검토라고 하는 단어와 감사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검토는 리뷰를 했다는 의미고 감사는 회계법인이 오디팅을 한 겁니다. 검토와 감사의 차이는 그 내부회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회계사가 주는 확신, 제공되는 어슈런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는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확신만 줍니다. 크게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보고서의 문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너네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맞췄을 때 적절하게 설계되고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어 라고 말 그대로 포지티브하게 어슈런스, 의견을 주는 겁니다. 확신을 그렇게 다르게 준다는 것은 회계사가 그 내부회계 프로세스를 볼 때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성격이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로 바뀌면서 부서로 어떤 여러분들 책임도 많이 강화가 되냐면 대표이사입니다. 보통 내부회의 검토를 할 때는 내부회계 관리자라고 하는 상근이사 한 명을 지정을 해서 그분이 모든 내부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외부감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운영 실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을 주주총회에 가서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총에서 직접 보고하는 것은 내부회계 관리자, 즉 상근이사, CFO 등한테 절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형사적인 책임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항인 거죠. 그래서 내부회계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도 지금 저희 회계법인이 수십 건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킥오프 때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이사를 착석을 시켜놓고 회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먼저 킥오프 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고 시작합니다. 보통 남일로 생각하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회계팀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하고 있는 저희 법인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의 경우는 처음에 킥오프를 할 때 일단 모든 사업의 본부장들을 착석시켜 놓고 제가 두어 시간 동안 이 내부회계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고 그게 만약 안 되었을 때 각각의 본부장들이 어떤 책임을 지게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회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컨센서스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컨설팅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론 같더라고요. 그만큼 대표이사의 어떤 책임이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는 내부의 감사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테마로 바뀐 게 뭐냐? 명시가 돼 있지는 않은데 이 제도가 도입된 게 미국입니다.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라고 하는 회계개혁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회계관리감독국 PCAOB라고 하는 보드에서 내부회계 감사에 대해서 인스펙션에 대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의 감독기관이 어떤 측면의 내부회계 측면을 많이 인스펙션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나라고 봤더니 이게 뭐는 MRC, IP, EUC 이런 표현을 아마 내부회계 컨설팅 받으시게 되거나 아니면 받게 된다면은 용어를 많이 듣게 될 텐데 MRC가 뭐냐면 매니지먼트 리뷰 컨트롤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회사의 중요한 어떤 재무제표상의 이슈사항을 담당자만 결정할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경영진도 리뷰를 해서 항상 그 검토한 내용을 피드백을 주고 그 외부 감사인과 디스커션하고 회계 담당자랑 디스커션해서 어떻게 클리어가 됐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통제, 프로세스가 갖춰져야 된다는 게 MRC 통제입니다. 우리 MRC 통제에 가장 많이 실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수익 인식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산의 손상 테스트라든지 이연법인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가 그런 수익 인식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의 수행음을 어떻게 식별했고 이걸 언제 거래대가를 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어떤 시점에 우리가 수익을 잡겠다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걸 사전에 갖추고 매번 계약될 때마다 그 프로세스를 잘 태워서 판단하는 것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계약에 대해서는 경영진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실무진한테 피드백을 주고 팔로우업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 게 MRC 통제입니다. IP 통제는 뭐냐면 EUC는 IP 통제에 들어가는 거라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회계 장부를 만들면서 숫자를 만들어낼 때 그 회사에서 산출되는 information IP가 뭐의 약자냐면 Information Produced by Entity인데 회사가 산출하는 information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회사가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을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롤레이트법이라는 걸 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일단 그 회사의 매출 채권의 원장에서 언제 채권이 발생하고 언제 회수가 되었는지 연령별로 쭉 채권이 집계가 됩니다. 그거를 받아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럼 그 데이터가 회사에서 도출된 시스템에 나올 겁니다. 그 나오는 인포메이션이 과연 정확하게 또는 완전하게 나오냐 이런 거에 대한 통제는 어떤 통제로 갖춰져 있느냐 이걸 갖추는 게 IP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지만은 엑셀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가 엑셀로 관리하는 파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EUC입니다. 엔드 유저 컴퓨터, 회계팀에 있는 김 차장, 박 과장, 그 다음에 우리 각각 그 회계팀에 있는 분들 노트북에 엑셀 파일로
재무제표에 들어간 숫자가 관리되고 있는데 그 파일들이 실제 업무하다 보면은 버전 관리도 안 되고 그 엑셀 파일에 적고 나오는 승인권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그 엑셀 파일이 날아갔을 때 백업도 안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어떤 오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지금 MRC, IP, EUC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PCOB 인스펙션에서 가장 많이 내부 통제 취약점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자산 5천억 넘어가는 큰 펌들의 내부회계 컨설팅에서는 많은 염들 대형 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굉장히 많이 구축을 시켜주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감사를 나왔어도 이런 부분의 내부 통제가 잘 구비되었는지 보는 게 감사인들이 굉장히 중요히 바라보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감사로 바뀌면서 크게 세 가지가 많이 바뀌었다. 첫 번째는 일단 CPA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쑥 질문만 하고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고 굉장히 감사, 적극적인 확신을 주는 업무로 바뀌면서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고 의무가 강화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내부에 그대로 구축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경영자의 어떤 리뷰 컨트롤, 회사가 산출한 정보에 대한 어떤 정보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어떤 내부 통제, 이런 관리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내부 회계를 구축할 때는 여러분들 연결로 지금 내부의 구축을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연결 베이스로 우리가 주 재무제표는 연결 FS인데 연결 FS로 바로 내부의 구축을 하라고 하면 실무진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별도 기준으로 내부 회계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연결로 바뀌고 있는데 보시면 도입 시기가 쭉 나오지만은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요 티어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고 1,000억 미만의 경우는 2023년도.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하반기 때 내부 통제를 설계를 해서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줘야지만 감사를 받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1,000억 미만인 기업은 지금 하반기 때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파일럿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에 23년도에 감사를 받는 게 가장 적합한 스토리일 거고요. 5천억, 1,000억 미만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는 올해 구축했을 때 내년도에 파일럿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도가 감사 대상 기간이에요. 그럼 지금 하반기 때 구축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 회계에 대한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의견을 주는 그 시점은 기간 컨셉이 아니고 여러분들 year end 컨셉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잘 돌아갔다는 것을 22년도 말 시점에만 여러분들 충분히 회사한테 감사인한테 제시하게 되면 내부회계에 대해서는 적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21년도 하반기 때 설계를 하셔야 되고 고도화 컨설팅을 받으신 다음에 22년도 상반기 정도는 운용 테스트를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하반기 한 6개월 정도는 안정화돼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갖추는 것이 타임라인으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쯤에는 우리 주권 상장 법인의 경우는 이 내부회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계 구축을 해야 되는 지금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점차 지금 그 시행 시기를 지금 좀 유예를 줬는데 요거는 지금 금융위에서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 구축도 조금은 유예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관여하시는 교수님들하고도 미팅을 저번 주에 했었는데 조금 유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개별로는 여러분들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결 구축은 차후의 문제지만 어쨌든 개별 기준으로는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감사로 변경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CPA가 수행하는 절차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보시면 과거의 검토는 질문 정도로 끝냈습니다. 회계사가 와서 물어보고 끝냈다는 거예요. 뭐 할 필요도 없었냐? 문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검증을 할 필요도 없고 실제 절차를 쫓아가서 워크스루라고 하는데 재수행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바뀌면서 내부에게 의견을 주기 위해서는 감사인이 재무제표 검증을 하는 것처럼 내부에게 프로세스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재무제표 검증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절차를 CPA들이 취하죠. 여러 증빙을 여러분도 확인해 보죠. 내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 검사도 하고요. CPA가 현장 가서 관찰도 하고요. 실사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를 CPA가 직접 따라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재수행까지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버든이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범위로 확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표이사의 의무가 훨씬 더 많이 강화됐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님이 내부회계 관리자라고 하는 상근이사 한 명한테 지정을 해서 그냥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개입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님이 직접 주총,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 회사가 자체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한 내용을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고를 감사한테도 하게 돼 있고 감사도 여러분들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회계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3개 나가는 거예요. 일단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운영 테스트한 다음에 운영 실태 보고서를 이렇게 주총, 이사회, 감사위원회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감사는 그게 제대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평가하는 평가 보고서를 또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감사인이 와서 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보고서가 발행되는 거죠. 회사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는 종류가 2가지, 운영 실태 보고서, 감사의 평가 보고서, 그리고 외부 감사인이 발행하는 게 내부회계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3가지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회계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간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주총에 보고하는 의무는 내부회계 관리자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한공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에 없었던 우리 감사로 변경되면서 여러분이 구축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부 통제, 바로 MRC, IP, 아까 말했던 EUC 통제,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실제 내용을 접하지 않으면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개념이 잘 여러분들 머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은 회계법인한테 컨설팅 받으면서 가이던스를 받는 거죠. 이게 과거의 검토 때는 부각되지 않았던 굉장히 중요한 내부 통제 중의 일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 정도로 다 이해하시고 MRC, IP, EUC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감사에 도입돼서 굉장히 중요한 내부 통제가 되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로 바뀌면서 그럼 내부의 감사를 받아서 감사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시는 것처럼 재무제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다음에 감사 의견이 적정히 나가지 않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빠지죠. 그리고 1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기한을 주는 경우도 있냐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상장 실질 심사를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개선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보통 주는 게 일반적이죠. 1년 내 만약에 그 사유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상장 폐지로 확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재무제표에 대해서 의견을 적정받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럼 내부에게는 감사 의견을 적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내부에게는 적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2번 연속 내부회계에 대해서 적정을 받지 않으면은 상장 적격 실질 심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부회계도 재무제표 감사만큼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 규정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부에게도 상당히 많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내부회계에 대해서 적정을 받지 않는 회사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보시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여러분이 크게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내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 대상 회사는 5천억이 넘어가는 기업이에요. 회사 프로세스가 정립이 돼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5천억 미만으로 내려와요. 이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여러분들 법인들도 지금 규모가 1천억, 5천억 사이에 쭉 몰려 있는데요. 보시면 내부회계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굉장히 취약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감사를 받았을 때 적정을 받을 수 있냐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여러분들 20년도, 21년도가 되면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적정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 케이스가 나와 있고요. 쭉 정리해 놓은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적정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는 건데 크게 여러분들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써놨는데요. 제가 볼 땐 첫 번째가 제일 부담스러운 겁니다. 재무제표를 감사를 받잖아요. 근데 재무제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에 왜곡 표시가 발견됐습니다. 그 왜곡 표시가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뭐랑 연결될 수 있냐? 재무제표 감사만 받으면요. 재무제표에 뭔가 중요한 왜곡 표시가 있을 때 감사인이 수정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죠? 재무제표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야 적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공표할 때는 적정이라는 의견으로 감사 의견이 표명되는 게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바로 내부에게 감사까지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좋아. 재무제표는 중요한 예고 표시가 있어서 내가 발견을 했고 너한테 수정하라고 했는데 네가 반영했으니 재무제표는 적정이야. 그런데 너 내가 올 때까지 이런 중요한 예고 표시를 우리 감사인이 올 때까지 왜 회사 자체적으로 적시해? 이게 예방이 안 되고 적발이 안 됐어? 내부회계가 제대로 돼 있는 거 맞아? 내부회계는 100% 부적정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재무제표 감사를 갔을 때 뭔가 숫자상의 왜곡 표시가 있으면 바로 내부회계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실례로 미국에 GE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미국의 내부회계 감사를 처음 도입했을 때 GE라는 기업이 그 글로벌 기업이 내부회계를 adverse 견, 부적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회사가 파생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가 회계 처리가 좀 복잡하죠.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부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그런데 외부 감사인이 감사 와서 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정하라고 했죠. 회사는 고쳤습니다. 재무제표는 적정이었죠. 그런데 내부에게 바로 부적정이었습니다. 이 파생상품 거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감사인이 올 때까지 왜 자체적으로 체크가 안 됐냐는 거죠. 이게 내부회계입니다. 내부회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뭔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예고 표시를 적시에 식별하고 예방 적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비되었냐가 내부회계 컨셉이기 때문에 내부회계를 그때 가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칠게 내부회계 안 되죠. 내부회계는 12월 말일자 상태를 가지고 의견을 주게 되기 때문에 12월 말일자는 분명히 회사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부회계는 부적정을 받는 거죠. 재무제표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왜곡 표시가 발견되고 심지어 최근에 상장법인은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자유수임했던 감사인과 지정받은 감사인이 나왔을 때 지정받은 감사인이 자유수임으로 감사했던 감사인의 재무제표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러분들 회계문의를 가지고 있죠? 지정감사인이에요. 그러면 전계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CGN이라는 기업이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밀어내기 케이스 때문에 과거를 전계를 재무제표를 다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100% 수정을 했을 때 재무제표는 적정이겠지만 내부회계는 무조건 무슨 의견 나가요? 부적정이죠. 전기 FS가 재작성되는 순간 내부회계는 무조건 부적정이 나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한참 후에 회사가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건 스킵하고요. 세 번째로 가는데 주석 관계입니다. 우리는 계열사끼리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 이런 것들은 주석에 풀리 공시가 돼줘야 돼요. 근데 그런 내용이 누락되었다. 그걸 나중에 감사인이 찾게 되었다. 당연히 뭐가 되죠? 재무제표는 수정한다라고 한다면 적정이에요. 하지만 내부 프로세스상 왜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가 전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지 않았냐. 너네 회사 내부 프로세스는 믿을 수가 없다. 부적정 나갔던 케이스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부에게 적정이 나가지 않은 사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했던 아젠다는 아마 내부에게 여러 가지 점들 뭐 세미나나 뭐 강연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다 언급이 됐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천억이 안 되는 이 중견 중소기업이 이 내부 회계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기업하고는 다르게 차별화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냐에 대한 필요성, 대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보시면 중견 중소기업들 내부회계 구축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라고 서베이를 한 결과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저희가 보통 제안서 발표하러 가면 회계사님 말 전부 이해되는데 저희 그러려면 직원 한 10명 더 뽑아야 되는데요. 그 10명 충원하는 거 나라에서 대준답니까? 굉장히 약간 좀 뭐라고 하나요? 냉소적인 그 재무 담당 이사 CFO 분들께서는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게 현실하고 지금 뭐다? 이상하고 많은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일단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집행하는 데 승인하는 사람, 회계팀장, 이 업무 펑션 분리돼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보통 시험에서 SOD라고 하는 건데 근데 막사님들 중소기업 가보시면은 김 팀장이 뭐 하고 있죠? 자금 관리, 기록, 심지어 뭐다? 인출까지 하고 있어요. 회사 인감 다 들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까지. 그런데 이걸 딴 사람한테 부여하려면 지금 다 바빠. 그럼 뭔가 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을 충원해야 돼. 야, 내부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기업이 잘 되고자 하는 건데 이렇게 기업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면서까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은 네거티브한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부 회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토로 들어와서 한창 운영되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감사를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 기업들의 많은 반발로 검토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주권 상장 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들도 내부회계 검토 받도록 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기업들이 많이 반발해서 그래 비상장은 1,000억 넘어가는 기업만 하고 1,000억이 안 되는 기업들은 빠져. 이게 점점 줄고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야 내부회계 감사도 이거 우리가 계속 컴플레인하면 좀 완화되지 않겠어? 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한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법에 우리가 감리를 할 때 감사인 감리가 있고 재무제표 감리가 있는데 거기 감리에 내부회계 감리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도 이제 뭐 하겠다는 거죠? 감리하겠다는 겁니다. 재무제표만 감리하는 게 아니고 회계법인만 감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감리하겠다고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도 감리하겠다라고 외관법에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한동안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단 개념적인 어떤 이해 어려운 측면도 있고 아까 새로 도입된 MRC나 IP나 이제 우리 EUC 그리고 도입하는 데 있어 인력에 대한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애로점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회계 인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고 또 추원하려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실적인 어떤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재 이 코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에 75개 포인트 오브 포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빅펌들이 이 내부회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될 거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의사결정에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고려 요인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통 빅펌들은 와서 빅펌한테 받지 않으면 감사를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여러분들 겁을 주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빅펌 출신입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컨설팅 했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컨설팅 했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법인한테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비싼 돈을 내고 여러분들 빅펌한테 컨설팅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더더군다나 빅펌은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옆에 자문해주고 있는 회사 중에 PwC가 3일 회계법인이 여러분들 내부에 컨설팅을 하고 있고 KPMG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3일 회계법인이 컨설팅한 것을 KPMG가 157개를 최악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공격을 했어요. 그 각자만의 어카운팅 폼에 뭐가 있는 거죠? 자기들만의 뷰 포인트가 있는 거죠.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오히려 여러분이 나온 주기적 지정제 감사 법인하고 쉽게 조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만약에 3일이면 3일이 바라보는 뷰 포인트의 내부 회계에 대한 어떤 그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산출물 만약에 3정 회계법인이 만약에 감사한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산출물 이런 것들이 좀 융통성으로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회계법인들이 훨씬 더 컨설팅 받을 때는 이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꼭 염두에 두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컨설팅을 할 때 반드시 교육이 동반돼야 됩니다. 컨설팅만 띡 하고 넘어가요. 특히 빅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자기들 온라인 컨텐츠 있으니까 가서 보래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에 맞춘 산출물을 회사에 맞게 여러분들 강의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에 킥오프 할 때 전 본부장들 모여서 내부에게 왜 해야 되는지 특히 대표이사 꼭 참석시켜야 됩니다. 이게 대표이사도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인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무지만 바빠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회계법인이냐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체크하셔서 컨설팅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75개 포인트 오브 포커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중견 중소기업한테 갖춰야 될 체크리스트 이게 가장 적정하게 가장 미니마이즈해서 회사에 꼭 있어야 되는 키 컨트롤만 잘 심어줄 수 있게 그렇게 약간 효율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펌을 찾는 게 중소 중견기업이 내부회계를 고도화시키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내부회계 검토를 할 때는요. 여러분 문서화 갖출 때 내가 운영 테스트 할 때 그냥 몇 개 샘플 툭툭 뽑아가지고 문서화 시켜놓고 자 우리 내부회계 검증했습니다 내밀었죠. 요즘은 안 됩니다. 감사받으면. 너 이거 테스트할 때 모집단 완전성은 어떻게 확보했어? 네가 만약에 계산서 발행할 때 거래명세서나 선적된 서류를 근거로 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건데 계산서 발행하기 전에 정말 거래명세표나 아니면 선적 서류 확인하고 발행했니? 네, 확인하고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옛날에는 문서를 갖췄냐면 뒤에 선적 서류나 거래명세표가 있는 거 몇 개 뽑아가지고 자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밀었다고요. 이제는 안 돼요. 너네 회사가 만들었던 모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다 가져와. 그리고 거기에서 샘플을 어떻게 뽑았는지
바로 모집단의 완전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챌린지를 해요. 근데 이걸 매뉴얼로 한다? 쉽지가 않죠. 뭔가 전산 시스템으로 매핑이 되고 거기서 모집단을 마이그레이션을 해서 시스템의 샘플을 뽑아서 이게 자동화가 돼줘야 일을 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이지, 지금 인력도 부족한데 이걸 매뉴얼로 준비하겠다?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을 저희가 굿센이랑 같이 코어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구축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 그게 더 맞다라고 저희 회계 감사하는 입장에서,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굿센이라고 제가 지금 이 굿센의 어떤 그 유튜브 동상이기 때문에 굿센을 강조하는 거지만은, 굿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가야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여기에 굿센에 여기 상무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 혹시 이 내부의 구축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기 제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부 회계 관리의 모든 것 마이크로 빅파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굿센의 서정효 상무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 기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도입을 앞둔 자산 규모 5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센은 국내 최초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약 17년간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솔루션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IT센 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되어 있으며, IT센 그룹에는 주식회사 IT센, 주식회사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 컴텍 시스템 등 10여 개의 IT 관련 회사들이 속해 있는 IT 서비스 전문 그룹입니다. 저희 굿센은 내부회계 관리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회사이며, 아울러 국내 6개 회계법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내부회계 관련 컨설팅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신외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내부회계 관련 솔루션과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관련 분야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3일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등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들과 내부회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IT 전문그룹 소속 계열사로 솔루션 공급뿐만 아니라 이후에 안정적인 서비스와 유지 보수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변화관리 이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희를 선택한 기업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을 앞둔 많은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웨비나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부회계 관리제도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통제 시스템입니다. 즉, 회사의 회계정보 생성과 검증을 위한 회사 내부의 업무 절차와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재무회계 관련된 분야만 감사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상장 기업들은 재무회계와 관련된 정보가 생성되고 관리 및 검증되는 절차를 회사 스스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고, 이러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진의 책임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기업체 관계자분들은 대부분 자산 규모 5천억 미만의 중소중견 상장사 관계자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내년이나 내후년도까지는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2024년부터는 연결 내부회계 제도까지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부 회계 제도와 관련되어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인력과 비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앞둔 기업체 담당자분들은 감사 대응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 운영과 IT 통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감사 비용에 추가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 대응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러한 비용이 작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향후에는 내부회계 감사 수준이 제도 도입 초기인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부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진과 업무 담당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회계 인력의 전문성과 정보기술 통제적인 부분에서의 비적정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는 IT 통제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 도입이 초기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범위 제한이 가장 큰 비적정 의견이 나온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범위 제한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당수의 기업이 내부회계 관리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자산 규모 5천억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 기업의 현실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범위 제한으로 의한 감사 비적정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구센에게 연락을 주시면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적합한 제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마이크로 비파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개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어서 잠시 후에 당사의 최정훈 이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소한 용어인 마이크로 비파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는 저희 회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인 마이크로 ICM에서 따온 것이고요. 비파스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에이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즉 마이크로 비파스는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을 위해 정립된 저희 굿센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서비스 사업 모델의 명칭입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비파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도 구축을 위한 부분과 제도 운영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제도 구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에 필요한 기간은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대략적으로 감사 수준으로 제도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석 달에서 넉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자산 규모 1천억 미만의 기업들은 마이크로 비파스 제도 구축 컨설팅을 이용하실 경우 상대적으로 제도 구축에 필요한 기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비파스를 활용한 제도 설계는 굿센의 파트너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함께 기업의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한 컨설팅 툴킷을 가지고 제도 설계를 수행합니다. 즉 어떤 회사가 제조업에 해당되면 그동안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온 제조업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통해 해당 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설팅 툴킷을 활용한 제도 설계의 결과는 자동으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에 탑재가 되면서 제도 구축에 소요되는 전체적인 기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제도 구축 이후에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회계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마이크로 비파스 제도 운영 서비스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평가 및 변화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 대응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파스의 또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회사 내부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당수 대기업들은 제도 구축 이후에 설계평가나 운영평가 등을 회계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비파스 운영지원 서비스는 기업의 상황, 즉 회사의 전담 인력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선택하여 기업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면 제도 운영과 관련돼서 평가 준비, 설계 평가, 운영 평가, 그다음에 운영 실태 보고서 작성 및 감사인 대응 이런 것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회사의 전담 인력 규모에 따라서 평가 준비는 자체적으로 하시고 설계 평가라든지 운영 평가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가 준비랑 운영 평가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설계 평가 부분은 내부 실무자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다 저희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실 수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신 부분만 선택적으로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무자분들은 저희 전문 컨설턴트와 회계사들을 통해 업무 지원을 받게 되면서 감사 대응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가 있고요. 한 2, 3년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회사 내부에 계시는 관계자들도 업무 담당자분들이죠. 이러한 역량들을 내재화시키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굳이 받지 않고 직접 제대로 운영하실 수 있는 저희가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걸 목표로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기업에게 이러한 역량을 내재화시키는 거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줄여 나가시고 직접 현업의 업무 담당자들이 이런 것들을 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제공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들이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마이크로 비파스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컨설팅 툴킷을 통해 기업의 제도 도입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최적화된 제도 설계를 제공하고 중소, 중견기업들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적격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드는 고정 비용들을 감소시켜 드리는 것들을 이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체계적인 이제 감사 등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회계 감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기업체 관계자분들께서는 저희 마이크로 비파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상세한 설명과 방문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도입을 고민한다면 왜 굿센을 고려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굿센은 2018년도 신외관법 이후에 감사 수준으로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응해서 국내 빅4 회계법인과 다양한 기업의 내부회계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약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프로젝트 경험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앞둔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제도 구축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다양한 기업의 사례를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에게 적합한 제도 설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은 회사의 ERP 등 회계 정보를 생성하고 관리되는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연동을 통해 기업은 핵심 통제 항목에 대한 사전 통제 활동이 가능하고 각종 증빙 자료에 대한 실시간 연동과 관리를 통해 감사 대응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구세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동 및 상시 모니터링과 오토 테스팅을 통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중견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시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도입도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적인 플래닝까지 고민하시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세는 국내 6개 회계법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내 빅4 출신의 파트너급 회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최고의 내부회계 분야 전문가 집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도 도입을 앞둔 중견 중소기업들의 고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마이크로 비파스라는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세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을 다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지는 최종훈 이사의 마이크로 비파스 제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훈 이사입니다. 먼저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챕터 2에서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법이 개정된 이후에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이제 미팅을 하면서 고객분들이 내부회계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는데요.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도입을 하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있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전담 조직 및 인력 배치 부담 그다음에 3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감사인하고 대응을 할 때 그 감사인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먼저 제도 도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체적으로 제도를 구축을 하시면 비용적인 부담이 안 되겠지만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거의 회계법인에게 의뢰를 맡겨서 제도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계법인의 제도 구축 비용이 중견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많은 재정적인 내용이 있고요. 제도 구축을 한 이후에 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서버, 그다음에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OS와 데이터베이스 비용, 그다음에 저희 내부회계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 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특정 분이 저희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 내부회계 제도를 전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회계 기존에 담당하고 있는 회계 업무와 더불어서 이 내부회계 제도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좀 업무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회계 제도가 운영이 되는 게 오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인하고 대응을 할 때 어떻게 감사인과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회계법인에게 의뢰를 맡겨서 이제 같이 감사인을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좀 중견 중소기업의 담당자분들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을 할까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협력이 된 회계법인과 계속 논의를 했는데요.
논의한 결과물로 탄생된 게 마이크로 비파스 서비스라고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 비파스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그 내부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먼저 그 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이제 구축을 해주시면은 이제 범위, 이제 스코핑이죠. 그다음에 전사 수준에 있는 통제 활동, 그다음에 업무 수준에 있는 통제 활동, 그다음에 ITGC, 그러니까 IT에 관련된 통제 활동을 컨설팅을 받고요. 그 결과물로 엑셀 파일로 이런 산출물이 나오고요. 그 산출물들을 저희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 후에 시스템에 탑재가 되고 탑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준비하고 설계 평가, 그다음에 상반기에 운영 평가, 하반기에 기말 평가를 하고 감사인 대응을 하신 다음에 내년도에 또 변화 관리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컨설팅에서 나온 그 산출물이 엑셀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갭 시스템과 약간의 갭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갭 차이를 고객한테 받아서 분석 자료를 하는데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그 저희 갭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호 중복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스크 번호는 같은데 리스크 명이 다른다든지, 두 번째는 그 컨트롤 오너 부서라고 해서 부서 정보가 있는데 그 부서 정보가 실제 조직 정보가 안 맞는 부분, 그리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컨설턴트가 한 3-4분 정도가 투입이 돼서 컨설팅 하다 보면은 취합을 할 때 보면은 각기 다 이제 작성한 파일을 이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데이터가 빠지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핑 자료에 보시면은 프로세스하고 매핑하는 부분하고 통제 활동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서로 불일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분석 자료를 통해서 고객한테 제출하면 고객분께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회계법인에게 다시 제출해서 수정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한 소요 기간이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적으로 이제 수정이 되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에 탑재해 드리고 탑재된 기준으로 이제 설계 평가와 운영 평가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많은 이제 정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방법의 결과물로 저희가 업종별로 각각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프로세스별로 리스크와 통제 활동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에 보시면 14개 업종별로 6,000개의 프로세스, 그다음에 2만 개의 리스크와 통제 활동이 있는데요. 잠깐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약 6,000개의 프로세스가 담겨져 있는 프로세스 정보고요. 리스크 정보를 보시면 약 2만 개의 리스크가 정보가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통제 활동은 마찬가지로 약 2만 개에 대한 통제 활동들이 저희 마이크로 비파스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탑재가 돼서 이 자료를 저희가 업종별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마이크로 비파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그 업종별로 그 회계법인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회계법인에서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재무, 회계, 인사, IT 업무 담당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현해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현해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제도 구축이 완료가 되는데요. 만약 이렇게 그 베스트 플레이스를 제공을 안 하면 기존에는 보통 이 컨설팅을 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 베스트 플레이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기간이 단축이 되고 기간이 단축이 된다는 의미는 곧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로세스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다음에 그 기존에는 엑셀로 작업을 하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그 제도 구축 컨설팅 툴킷을 제공을 해서 회계법인에서는 이 컨설팅 툴킷을 이용을 해서 제도 구축하는 서비스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에서는 이 컨설팅 툴킷을 로그인을 하셔서
저희한테 고객에 맞는 정보를 제출을 해주시면은 별로 베스트 플래티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베스트 플래티스에서 버전을 관리를 해주시고 버전별로 개정 과목, 프로세스, 리스크, 통제 활동에 대한 그 제도 구축을 해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끝나셨으면 이 최종 결과물이 자동적으로 고객 내부 회계 시스템에 반영이 되는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이 컨설팅 툴킷에 대해서 시연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컨설팅 툴킷 화면인데요. 먼저 로그인을 거치시면 이제 고객 관리, 그다음에 버전 관리, 스코핑 관리,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통제 활동에 대해서 그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보시면 해당 고객별로 저희가 기초 자료를 넣어드리고 여기서 현행할 작업을 해주시고요. 리스크도 조회를 해보시면 회사별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제 활동도 통제 활동별로 여러 가지 입력하실 수 있는 항목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 저희가 통제 제도 컨설팅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필요한 기능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툴킷을 이용을 해서 제도 구축을 하시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갭 분석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탑재가 될 수 있게끔 함으로써 기간까지도 단축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툴킷을 이용을 하는 회계법인들은 이제 우연회계법인, 그다음에 성현회계법인, 한미회계법인, 현대회계법인, 대성상경, 동현회계법인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회계법인과 컨택을 해서 이제 다른 회계법인들과도 컨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있는 내포된 회계사 분들께서는 과거에 이 내부 회계 제도를 과거부터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 투입이 돼서 고객사에 맞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가지고 현행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내부 회계 제도 구축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회사의 현황을 분석한 후 전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스코핑 범위 산정을 하고요. 이 범위 산정을 기준으로 추적 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이걸 워크스루를 하는데요. 이 워크스루를 기반으로 전사 수준, 업무 수준, 그다음에 IT 통제 수준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주시고 진행하신 다음에 플로우 차트라든지 업무 기술서, 그다음에 통제 활동 기술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외부 감사인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협의가 끝나셨으면 시스템을 구축을 해드리고 이 시스템 구축한 곳에 컨설팅 자료를 탑재를 해드리고 탑재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감사인과 검토를 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컨설팅 산출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경영진이든지 실무진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스코핑, 플로우 차트, 업무 기술서, 그다음에 통제 기술서를 제공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MRC라든지 IP 이런 결과물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메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시스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제공을 해드렸었는데요. 이 온프라미스의 단점이 이제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서버에 이제 포함이 된 OS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버를 직접 고객사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운영을 하시려면은 IT 부서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버전에는 저희가 서버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서버에서 운영이 되는 OS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도 다 탑재가 돼서 사용하신 만큼 비용을 월별로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도 저희 쪽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분들한테는 이 클라우드 버전을 좀 제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그 내부 중소기업 내부 회계 관리제도 구축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챕터 2에서는 제도 구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정훈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인데요. 이번 시간에 발표할 내용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영은 이제 평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평가를 준비하는 단계,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 그다음에 감사 대응하는 단계, 감사기 대응 끝난 이후에 내년도에 또 할 변화 관리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시는데요. 일단 평가 단계에서 하실 내용들은 뭐냐면 평가를 하기 위한 이제 모집 단회들인지 그런 증빙 자료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가 부분들은 이제 통제 활동에 따라서 저희 또는 회계법인에서 이제 운영 평가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인 대응해 주시고 변화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를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평가를 준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내용이 모집단을 만들고 모집단에 대한 샘플링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추출된 걸 가지고 증빙 자료를 이제 만드는 작업이 평가하는 기간보다도 훨씬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만약에 저희가 이 평가 서비스를 대응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저희는 이 모집단을 먼저 업무 담당자들한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로부터 모집단을 제출을 받고요. 그 제출된 내용이 컨설팅에서 나온 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검증이 끝나셨으면 그 모집단의 수와 모집단 그 통제 활동의 등급에 따라서 샘플 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샘플 수에 맞게끔 랜덤하게 추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추출된 내용을 기준으로 현업부서한테 증빙 자료를 제출 요청을 하고요. 현업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부 회계팀한테 승인 요청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그 시스템을 이용을 안 하고 그 오프라인으로 이용을 할 때는 한 2개월에서 한 2.5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저희 이 마이크로 비파스 서비스를 하시면 약 한 1개월 정도가 소요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집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모집단이라는 것은 통제 활동에서 발생된 업무 트랜잭션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제 활동명에 그 협력업체 등록 변경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라는 통제 활동이 있으면 모집단은 연간 발생된 협력업체의 신규 또는 변경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리스트가 그 50건이었으면은 샘플을 4건에 대해 업체를 뽑으시고요. 뽑은 기준을 가지고 협조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그다음에 법인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그다음에 그것을 검사를 한 팀장님의 승인, 이런 정보들이 그 증빙 자료로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빙 자료를 가지고 저희 이제 굿센과 회계법인에서는 평가를 수행을 하고요. 수행을 할 때는 다 대사를 하신 다음에 대사가 된 내용들이 틀린지 맞은지를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내부 회계팀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그 결과가 예외 또 미진할 경우에는 그 미진한 내용이 무엇인지 평가 등급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 담당자를 지정한 이후에 그 개선 담당자는 개선 사항을 이제 처리를 다 완료한 이후에 다시 내부 회계팀한테 승인을 받는 절차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여기서 만약에 개선 사항이 나온 부분들이 그 주총에서 보고되는 그 결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그 개선 사항들은 추후 이제 감사인하고 그 협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했다는 내용으로 포함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외부 감사인이 감사한 내용을 대표님께서 공시나 아니면 주주총회한테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선 사항이 주주총회에 발표된 내용하고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수행을 할 때도 보면 이제 통제 활동별로 저희가 평가를 수행하는 통제 활동,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그 평가를 수행하는 통제 활동이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통제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 통제를 수행을 하고요. 좀 회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평가를 수행하는데, 제가 보통 그 기준을 보면 이제 회사당 저희가 반, 그다음에 그 회계법인에서 반 50% 정도를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으로 평가를 이제 진행했던 이제 기준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탭별로 있겠지만 통제 활동별로 모집단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샘플을 수동으로 선정하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탭별로 그 샘플에 대해서 증적 자료를 만드시는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하시는데요. 이게 보통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파일로서 하다 보니까 최종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수정이 됐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했는지 참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사인이 그 감사를 할 때 과연 이 모집단의 완전성 부분들을 좀의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샘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된 것만 샘플을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감사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인께서는 보통 뭐 처음에는 이렇게 오프라인도 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모집단을 추출하고, 그다음에 샘플도 자동으로 랜덤하게 추출하는 부분들을 감사인이 권고사항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가 수행이 다 완료됐으면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이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 양식이 있고요. 그 보고서 양식을 기반으로 회사에 맞게끔 변경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템플릿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현행화 작업을 하시면 기간적으로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감사인 대응 부분입니다. 이 감사인 대응 부분은 이제 감사인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달라질 텐데요. 현재 감사인들이 제일 먼저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MRC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MRC에 대한 내용이 끝나셨으면 모집단의 완전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샘플링에 대한 수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감사인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한 실예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모집단이 잘못된 것들이라든지 샘플링이 이상한다든지, 그다음에 증적 자료가 잘못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사인과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화 관리 부분입니다. 변화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은 크게 보면은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인사 이동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가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든지, 법 제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내부회가 변화 관리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객사와 맞춰서 변화 관리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마이크로 비파스를 했었을 때 장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좀 도출을 했는데요. 제일 그 큰 이점은 비용 절감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한 40% 정도 그 시뮬레이션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 기준은 일정 감소에 따른 이제 인력비 절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초기 도입 비용, 그 다음에 IT 부서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비교를 했었을 때 약 4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초기 또는 몇 년 동안 이제 저희와 같이 하다가 이제 추후에는 자체적으로 그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역량을 좀 강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또는 3년 후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혹시라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보다도 좀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거기 상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발표가 끝난 이후에 한 10분 정도 제가 질의응답을 메신저를 통해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메신저를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이크로 비팟을 통한 중견, 중소기업 내부회계 제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굿센의 최정훈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